잠시만요. 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한 거는 정수기 강의인데요. 정수기 강의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가 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에 대한 정보를 얻고 내가 어떤 정수기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아무리 정수기로 결론은 나긴 나는데 제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한 35분 정도 진행을 할 거거든요. PPT라서 조금 화면 큰 걸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왜 물을 마셔야 되냐는 거지. 왜? 인간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자, 잠깐만요. 제가 펜을 하나만 쓸게요. 어머니 양수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물 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10개월 정도를 살게 되는 거예요. 10개월 정도를 살고 나서 그럼 태어나면서 60조개의 물주머니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평생 그 물주머니를 얼마나 깨끗한 물로 관리하느냐가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 물주머니가 알다시피 세포인 거죠. 그러면 또 그리고 우리 피 있자 사람의 피 혈액이 94%가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혈액 패턴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잘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혈액 패턴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한번 보시면 급성 기관지염을 가진 사람의 혈액 패턴이 이렇게 뭉글뭉글뭉글뭉글 막 이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바이러스, 감기 걸린 사람, 세균 감염된 사람, 신장에 염증 있는 사람, 즉 염증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혈액 패턴도 이렇게 흐리멍텅하잖아요.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그런 게 있죠. 자, 밑에 보시면 이분은 에이즈 환자네요. 우리 그런 일은 잘 없지만 저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여기 류마티스 관절염인 사람의 혈액 패턴인데 혈액이 어떻게 돼 있죠? 다 마치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따다다다닥 붙어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적혈구, 그러니까 혈액이 엽전꾸러미처럼 연이어 있는 동전처럼 되어 있다 해서 적혈구의 연전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산성화된 혈액 패턴이고 저 패턴이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이게 이제 자가면역질환이신 분 자가면역질환이신 분 그래서 아토피, 비염, 천식, 건선 이런 사람 류마티스 관절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분의 혈액 이런 사람이 혈액 패턴 요렇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 그다음 밑에 보면 이렇게 뭐 관절염, 뭐 치질 이렇게 있으신 분, 피부염, 탈모증 있는 사람들도 혈액이 어떻게 되죠? 뾰족뾰족뾰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조금 공부해 보고 나면 아 정말 내가 얼마나 혈액 관리를 잘 해야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물이 부족하면 몸이 오줌을 마신다고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으로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인체는 책 줄친 거 보시면 인체는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 줘야 한다. 자, 그러면 탈수가 시작된다면 수분이 더 이상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뇌에서 소변량을 줄여요. 그러면 심하면 소변도 줄였는데 물이 부족하면 심하면 대변으로 가는 수분량까지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변비가 일어나는 거죠. 변비를 10년 이상 방치하면 변비 10년이면 암이 된다고. 예, 변비를 10년 이상 방치하면 암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내 몸은 적정 수분 유지 작동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내 몸에서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다. 왜? 우리 몸은 94%가 물이니까 90% 이상이 물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지. 이게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부족해. 밖에서 섭취해야 되는데 우리 주인이 물을 넣지 않아. 그러면 뇌에서 나 목말라라는 갈증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럼 심장에서 얼마나 혈액이 부족한데 얼마나 물이 부족한데 그럼 혈액량을 파악하죠. 얼마나 부족한지 파악하고 그러면 뇌에다 항이 호르몬 뭐냐면 소변 나가는 거 막으라는 거죠. 소변 나가는 거 막아 이렇게 호르몬이 분비되면 신장에서 나갈 소변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게 제흡수라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탈수가 일어나잖아요. 글씨가 여기 있네요. 탈수가 일어나면 보이시죠? 탈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 제흡수가 일어나요. 소변 제흡수면 양호하다. 심하면 대변까지 제흡수된다. 오줌이면 양호하다. 심하면 똥물까지 흡수할 수 있다. 소변 제흡수가 일어나면 혈액이 어떠냐면 배출하는 모드를 멈춰요. 혈액이 배출 모드를 멈춘다. 배출하지 않아요. 그럼 이 배출하지 않는 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몸에서 배출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몸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병원균, 아니면 화학 물질,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모든 그 경피독으로 흡수했었던 모든 화학 물질들, 약물 섭취했던 거 이런 거 밖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이건 역시 화학 물질 역시 배출 모드가 안 되는 거죠. 축적 모드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그게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이면 어떨까요? 그러면 당연히 세포가 독성이 생기겠죠. 세포 독성이 생기면 그게 바로 산성화된 혈액이라는 거죠. 그럼 산성화된 혈액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할까요?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 것만으로도 혈액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혈액 오염의 주범은 탈수라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였던 이 사진 있죠. 이게 적혈과 연전 현상이라는 거죠. 이게 혈장 탈수, 혈액의 90%가 혈장이에요. 정확하게는 94%거든요. 혈장이라는 아이인데 이 혈장에 물이 부족하면 지네들끼리 다 혈액이 붙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연전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혈장 탈수가 일어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동맥경화를 가진 환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방치하면 혈액순환은 당연히 불량하고 산소 공급 부족으로 심질환과 뇌졸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성인 기준 하루 물 섭취량을 볼게요. 여기서 2.2리터라는 건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 포함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국 먹고 찌개 먹고 뭐 이렇게 과일 먹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수분이라는 거죠. 2.2리터. 그러면 내 몸에서 소변은 1.5리터 매일 나갑니다. 1.5리터. 페트병 하나 반 정도. 그 다음에 호흡으로 1리터가 나가요.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숨 쉬는 걸로 1리터의 수분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땀 흘리는 걸로 0.1리터 100ml. 그 다음에 대변으로 0.1리터. 대변도 수분 있잖아요. 맞지? 우리 설사하면 수분 많잖아요. 그래서 총 배출되는 수분량이 2.7리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평상시의 컨디션일 경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많이 했다. 운동을 많이 했으면 호흡을 많이 한 거죠. 숨을 많이 쉰 거예요. 그러면 1리터가 더 나가요. 자, 더운 날이다. 엄청 더운 날이다. 그럼 땀을 많이 흘리죠. 그럼 0.1리터보다 더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감기에 걸려서 발열의 상태다. 그러면 내 몸은 더 수분을 많이 빼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건 평상시는 2.7리터인데 그럼 이런 특수한 상황이라면 더 많은 수분이 고갈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하루에 2.2리터를 먹는다 치면 음식 포함. 그러면 0.5리터, 2.7 나간다면 0.5리터 탈수가 매일 일어나는데 그럼 아픈 사람은 뭐냐? 이게 더 많다는 거죠. 물은 더 적게 마시고 더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탈수가 일어나는 거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저는 물 디톡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물 디톡스. 물 디톡스는 내 몸무게에 내 체중에 3.3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kg이다. 내 몸이 체중 60kg이다. 그러면 3.3이 나의 물의 적정량이에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건 음식 빼고 물로만. 그러면 1.98리터가 나와요. 즉 2리터 정도, 60kg이면 2리터 정도의 물로 섭취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이것을 한 달간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을 물 디톡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내 몸은 물로 되어 있고 거의 물이 내 깨끗한 물을 계속 들이붓는데 물로 씻어 내리는데 이런 혈액들이 다 물인데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디톡스 여기 계신 분들 디톡스 알 거예요. 저희 팀 디톡스 되게 아이템 좋지만 저렴한 건 18만 5천 원 정도부터 한 80만 원 정도까지 디톡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혼자 하는 거죠. 영양제를 혼자 먹는 거예요. 디톡스 혼자 하는 건데 물 디톡스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정수기 하나만 있으면 4인 가족이 한 달 동안 할 수 있고 1년 동안 할 수 있고 10년 동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금액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저렴한 디톡스 가장 근본적인 디톡스는 저는 물 디톡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근데 물은 물인데 좀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 거?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책을 한번 볼게요. 무조건 아무 물이나 마시면 탈수가 해소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라는 거죠. 아무 물이나 탈수가 되는 건 아니, 탈수를 해소할 수는 없어요. 혈액과 비슷한 농도라고 해서 혈액과 비슷한 농도. 자, 혈액과 비슷한 농도. 그럼 혈액은 어떤 농도를 가지고 있냐? 요거예요. 혈장이에요. 아까 혈액의 94%가 혈장이라고 했어요. 혈장의 pH는 7.4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의 혈액은 7.4의 pH를 가지고 있다. 자, pH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중성이 7이에요. 7. 7보다 높으면 알칼리, 7보다 낮으면 산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혈액은 정확하게 7.4 정도, 약 알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암의 정수기는 어디냐? pH 7에서 8 범위가 암의 정수기예요. 그럼 왜 7이면 7이고 8이면 8이지 뭐 왜 7에서 8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돗물의 원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에서 8 정도 즉 중성보다 알칼리수에 가까운 중성과 알칼리수에 가까운 약알칼리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정수기 물이에요. 그래서 혈액과 비슷한 농도를 가진 알칼리성 미네랄 워터 등을 마시지 않는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탈수에서 회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통과시킨 산성수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탈수 회복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 했죠. 우리가 디톡스 할 때 고기, 밀가루, 인스턴트, 커피 먹지 말라 해요. 맞지요? 커피 왜 먹지 말라 하죠? 산성식품이라서 먹지 말라 하잖아요. 오히려 산성 음료수는 탈수 현상을 과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녹차도 마시지 말라 하고 하잖아요. 이뇨작용을 하니까. 그러면 산성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마시면서 디톡스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제가 네모발 쳤는데 심지어 우유보다도 pH가 낮아요. 우유보다 pH가 낮다는 거죠. 그러면 콜라가 2에서 3. 여기 보면 맥주도 커피도 5에서 5.5, 맥주도 2.5에서 3. 맞죠? 수돗물이 심지어 조금 더 알칼리 가깝네요.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물은 이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노란 박스.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먹는 물의 pH를 정해놨어요. 6.5에서 8.5예요. 저희는 7에서 8 범위 안에 있죠. 딱 요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만 제가 국가별로 되게 다 나와 있던데 유일하게 한국만 산성수도 즉 역삼투압 정수기 물도 먹는 물로 인정해서 물마크를 준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물 중에서 수돗물은 안전한 거? 수돗물 약 알칼리라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안전한가라는 거죠. 문제는 첫 번째 노후배관의 문제예요. 노후배관의 문제. 노후배관이 이거 핀이 조금 안 되네요. 잠시만요. 노후 배관의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 배관의 현 상황을 보면 옆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게 통수 연수예요. 그럼 너무 되게 끔찍하죠. 이게 뭔가 싶은데 이거 우리 물 나오는 구멍이라는 거죠. 그럼 수도 배관의 현 상황이 전국에 매설된 광역 수도관의 길이가 총 5,000리터인데 중요한 건 20년 이상 된 배관 20%라는 거고 이 배관을 교체하는 데 비용이 20조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시공사와 그 건물주에게 일임하고 별도의 대책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후된 배관은 그냥 계속 방치된다. 겉에만 집을 리모델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관을 바꿔야 되는데 배관 바꾸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예전에 수도배관은 녹이 쓰기 쉬운 주철관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녹이 자꾸 쓰니까 이 안쪽 면에다가 코팅을 하는 거죠. 어떤 걸 코팅했냐면 콜타르나 아스팔트 에나멜로 코팅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코팅을 했더니 얘가 발암물질을 유발하더라. 그래서 사용 금지 조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콜타르나 아스팔트를 하지 않고 에폭시 코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또 문제가 뭐냐면 암은 안 걸리는데 비스페놀 A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얘는 사용 금지를 했지만 얘는 기존조차 없다는 게 문제예요.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수돗물은 비스페놀 A가 묻어 나오는 녹아 나오는 수도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로 상추 씻어야 되겠냐는 거지. 그 물로 쌀 씻어야 되겠냐는 거지. 그쵸? 그 물로 국 끓여야 되겠냐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걸러진 물로 해야 되는 거죠. 걸러진 물로.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취소의 문제예요. 원수가 깨끗하냐는 거죠. 수돗물의 배관은 그렇다 쳐. 노후배관 그렇다 쳐. 그럼 원수는 깨끗하지 않아?
아니에요. 이거 낙동강 저희 뭐 저는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낙동강 물을 먹고 있잖아요. 취수장에서. 근데 이 낙동강에서 다이옥산이라는 게 검출됐대요. 2020년 5월 27일 기사예요. 제가 캡처한 거예요. 근데 경남 양산의 물금 취수장에서 페놀과 비슷한 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 문제는 간과 신장이 손상되고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고 실험했던 쥐는 간암에 걸렸고 근데 얼마나 이게 나왔냐는 거지. 그 다이옥산이라는 게. 먹는 물에 50 정도만 있으면 통과인데 얘는 3,487. 몇백 배에 많은 아주 진한 다이옥산 물이 방류가 됐는데 중요한 건 꾸준히 검출됐다는 거죠. 계속 방류했다는 거죠. 심각하죠. 수돗물 너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냐. 취수원 말고 그럼 그 취수원의 원수 거꾸로 올라가면 하천. 우리나라 하천. 우리나라 하천은 많지 않아요. 하천이 많지 않고 뭐 낙동강도 하나의 하천인데 거기에 항생제 오염이 심각하다는 거죠. 왜? 강으로 약을 많이 버리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거 그다음에 그런 거 막 버리면서 그 100종이 넘는 약이 혼합 독성을 일으킨다는 거죠. 뭐 간질약, 매독약, 항생제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가지고 물에서 완전 이게 칵테일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대로 그 약을 처리할 시설조차 우리나라는 아직 없다는 거고 제대로 소독 안 된 물에 항생제는 물론 슈퍼박테리아가 득실되고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의 몸속에 들어있던 항생제 내성 유전자까지 그 물 안에 있다는 거죠. 너무 끔찍해요. 걸러 먹어야 돼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글씨가 되게 좀 빡빡한데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항생물질을 거르는 기준조차 우리나라 수질 항목 기준에 없기 때문에 수돗물로 나오는 모든 물에는 항생제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거르는 게 NSM 홈페이지에서 2015년 현재 전 세계 90개 제품이 NSF 획득해서 항생제를 걸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아메이사에서 한국에서는 아메이사에서 만든 게 유일하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 계란도 무항생제 계란 먹이고 돼지고기도 무항생제 돼지고기 먹이고 닭도 무항생제 먹이면서 물은 항생제물 먹일 수는 없잖아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반드시 걸러야 된다. 이거는 전국 하천에서 검출된 방코마이신인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확대해놨어요. 방코마이신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 최후의 약이에요. 얘 별명이 지구 최후의 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약 없으면 이 약이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이야기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최후의 약, 이거보다 더 센 약은 없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항생제인데 그거의 내성균, 그걸 이겨낸 아이, 이거 약이 듣지 않는 그 내성균 비율이 낙동강이 100%예요. 그럼 우린 낙동강물을 먹고 있죠. 여기 그 우리 정은정 리더님 보이는데 그 금호 영산강은 전주천 이런 거는 저기 전라도인가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내성균 다 존재한다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건 이 표예요. 의약물질이 나왔을 때 가축도 항생제를 먹고 애완견도 항생제를 먹고 그다음에 의약품 부적절 처리해서 또 가고 그다음에 양식할 때도 항생제 쓰고요. 사람도 항생제 먹고요. 다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항생제는 똥으로 가서 하수 처리장을 거쳐서 하천으로 유입되지만 나머지 가축 사용한 거, 애완공 사용한 거, 의약품 부적절 처리한 거, 어류 양식용은 바로 땅으로 묻어버리거나 매립. 그래서 부재역 매립 하거나 하천으로 바로 방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시간을 눌러가지고 네 15분밖에 안 지났네요. 엄청 너무 빨리 달렸네. 그래서 생수는 안전한가? 생수는 안전한가? 그러면 나 생수 사 먹을란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생수의 취소원이 오염 심각해요. 가장 제주 회사별 수질이 천차만별인 게 생수고요. 제주 삼다수 같은 경우 보면 제주도의 수많은 골프장의 인공잔디에 비행기로 수시로 농약을 살포한다. 그러면 그 뿌렸던 그 물들이 다 땅 밑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취소원으로 쓰는 제주 삼다수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용기의 문제가 더 끔찍해요, 사실은. 개봉 후 48시간 안에 생수 먹어야 되고요. 생수 용기를 살균 소독하는 건 업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소독을 많이 할지, 덜 할지, 업자가 알아서. 기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생수 용기에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는 거, 안티몬이라는 거. 그 다음에 생수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 이게 여자들의 어떤 생식기 쪽 암과 관련돼 있어요. 왜? 환경 호르몬이라는 건 자궁, 전립선, 뭐 가슴 유방 이런 거랑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정자증이 있거나 아니면 불임이 좀 많거나 이런 여성들 많잖아요.
남자들도 많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환경 호르몬에 내 몸이 이렇게 쌓여야 되면서 자웅동체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물고기들이 자웅동체 되는 것처럼. 그다음에 아까 비스페놀 A 수도관을 통과해서 비타민 나온다고 했지만 똑같이 햇빛에 노출된 생수도 똑같이 비스페놀 A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그럼 정수기는 안전한가? 역삼투압 정수기물 아시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90%가 역삼투압 정수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정수기가 역삼투압을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 웅진, 청호, 뭐 특정사 언급해야죠. LG, 쿠쿠, 다 그래. SK 동양매직 거의 대부분 역삼투압. 한 15% 정도, 한 50, 90%가 역삼투압, 한 5% 정도가 이제 중공산화. 이건 더 더럽죠. 나머지 알칼리, 뭐 이런 이온수기 같은 거 그런 시장인 거죠. 네, 그러면 역삼투압 정수기물은 아까 말했어 산성수예요. 산성수는 질병을 유발한다고 했어요. 아까 세포독성 말씀드렸죠. 산성수고 그러면 이분 볼게요. 3년째 병원을 찾고 있는 30대 주부 이모 씨는 원인 모를 두통과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임 씨에게 내려진 처방은 당분간 약을 먹으면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충분히 먹는 것이었다. 그럼 건강해졌다는 얘기죠. 자, 우유 먹는 애기들 볼까요? 자, 어른은 다른 반찬이나 음식을 통해서 미네랄이 어느 정도 충분 보충되지만 우유만 먹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엄마가 우유를 어떤 물에 타먹이냐는 거지. 미네랄이 있는 물에 타먹이면 미네랄이 있는 우유를 먹을 것이고 미네랄이 없는 역삼투압 정수기물에 타먹으면 미네랄이 없는 역삼투압 정수기물로 인해서 그런 우유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유를 먹는 아이들은 미네랄 없는 물을 먹으면 칼슘, 포타슘, 아연, 철분, 요오드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결핍돼서 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성장 지연과 성격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넘어갈게요. 제 말 너무 빠른가요? 1.25배속 간 것 같죠? 자, 그래서 미네랄 자연수가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시커먼 이거 덩어리가 쥐의 종양이에요. 이거 큰 거는 일반 물을 먹은 쥐의 종양. 쬐끄만 거는 미네랄 알칼리수를 먹은 쥐의 종양. 종양의 사이즈가 준다. 자, 역삼투압 정수기물은 태아의 뭐다? 독이다, 독. 마치 역삼투압 정수기물을 먹는다는 건 내 아이에게 매일매일 콜라를 먹게 하는 것과 똑같다. 산성비보다 더 무서운 게 역삼투압 정수기물이다. 그래서 뱃속의 양수, 엄마가 역삼투압 정수기물을 먹고 임신을 했다면 그 내 뱃속의 양수는 산성수이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절대 역삼투압 정수기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좋은 물이란 뭐냐는 거지. 좋은 물이란 한국물학회 기준에서 일단 산소가 충분히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산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끓인 물과 정수기 물은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수기 물 가지고 어항에 물고기에 물 갈아주면 물고기 죽어요. 화분에 물 주면 그 화분 죽어요. 왜? 물이 죽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속 미네랄은 음식물 속 미네랄을 대체할 수 없다 했어요. 물속의 미네랄은 80가지 정도가 있어요. 80가지 미네랄. 우리 더블엑스 미네랄 많은 거 있잖아요. 우리 더블엑스 아무리 좋아도 10가지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볼게요. 물속의 미네랄은 물속에 녹아있는 상태의 미네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혈액으로 바로 침투해요. 혈액으로 물이 바로 침투. 100%. 소장을 통해서 내 몸에 내가 마신 물이 소장을 통해서 영양소의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혈액으로 바로 침투. 하지만 음식으로 먹은 미네랄, 영양제로 먹은 미네랄, 뭐 야채로 먹은 미네랄은 소화기관을 거치고 위산에서 쪼개지고 소장에 흡수되려면 소장의 상태가 좋아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소장의 상태로 들어갈 정도로 많이 쪼개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고 그럼 대부분 똥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내가 미네랄을 먹고 싶다. 그러면 좋은 물을 먹는 게 가장 좋죠. 자, 중금속이나 세균 당연한 거죠. 오염 없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7에서 8인 약알칼리성이어야 된다는 거. 혈액과 같은 농도의 물. 그다음에 당연히 휘발유, 살충제, 제초제, 농약, 납술, 라돈, 중금 이거 물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돗물에 있다. 그래서 수돗물을 끓인 물도 이거 다 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인간이 에이리언,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영화 있잖아요. 소머즈. 그래서 이제 막 멀리 있는 거 막 보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시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바이러스까지 보일 정도, 우리가 농약까지 보일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다면 그 물은 먹지 못할 거예요.
맞죠? 당연히 잔류 염소가 없는 물을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기준 6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정수기가 있냐는 거죠. 어제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좋은 정수기란 1번. 미네랄이 보존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아메이 정수기 방식, 어제 A라이브에서 나왔었지만 아메이 정수기의 가장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듀얼 액션. 그래서 여과와 흡착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과는 미네랄, 좋은 거, 산소는 통과시켜. 그 다음에 흡착, 나쁜 거, 아까 말한 그 유해물질. 유해물질은 필터에서 다 거두고 있는 거죠. 딱 가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1차로 거르고요. 두 번째 방식은 그 걸러진 물에서 통과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이러스 박테리아예요.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그 수필터로 못 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99% 살균하는 무선 UV 램프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전력을 사용할 때만, 물을 틀었을 때만 이 램프가 살균작을 작동한다. 넘어가고. 자,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정수기가 세균 방식이 매개체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수 방식이어야 된다. 여기서 직수의 장점은 뭐냐면 식수는 당연한 거죠. 하루 2리터의 물. 온 가족이 4명이 먹으면 8리터. 맞지요? 그 다음에 세척수, 조리수, 국 끓이는 물. 이 정도는 써야 된다는 거죠. 맞지요?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생수로 이게 가능할까요? 생수로 세척수 가능하고 생수로 조리수는 할 수 있겠다. 생수로 야채 씻는 사람 저 못 봤는데요. 아무리 부자여도. 맞지요? 자, 그리고 끓인 물로 물 씻나요? 이거 야채 씻나요? 끓인 물로? 끓여서 식혀가지고 못하죠.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정수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직수 방식이 아니라 고아서 이렇게 한 물 똑똑똑똑 받는 그런 역삼투압 정수기 물 같은 경우는 한 컵씩 나오잖아요. 한 컵씩 나오는 걸 이거 세척 언제 어느 세월에 상추를 씻고 과일을 씻고 뭐 하겠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 세척수까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아메이는 1년에 5,000리터의 정수량을 가지고 있어요. 5,000리터. 그러면 나누기 365일 하면 1 13.6리터 정도의 물을 쓸 수가 있어요. 네, 매일매일 쓴다 그러면 페트병으로 13개 정도의 물을 매일매일 써도 된다는 거죠. 13개예요. 그러면 금액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생수 가격으로 따져볼게요. 2리터 생수 2리터 제가 네이버 어제 검색했더니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맞지요? 1리터는 보통 평균 한 500원 정도 하던데 뭐 편의점은 더 비쌀 거고 500원 정도 해요. 그럼 내가 생수로 이 모든 걸 해결한다. 13.6이면 얼마예요? 13 곱하기 5, 4,500, 45,000원이에요? 4,500원이 45,000원이죠? 맞지요. 그래서 생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아메이 정수기 물이 엄청 경제적인 게 하루 1리터당 평균 비용이 83.2. 자, 보세요. 1리터의 생수 비용 500원. 우리 거 83원. 뭐 엄청 저렴한 물이고 좋은 물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항생제까지 다 거르는 거 인정받은 물이라는 거죠.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정수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 자, 신중 오염물질 이런 거. 다 해골바가지. 해골바가지라는 것은 내 몸에 들어가면 나쁘다라는 거죠. 이거 다 거른다는 거죠. 이거 그 아메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정수기 이거 나오거든요. 좋은 물의 기준을 높여서 온 이스프링에서 1987년이에요. 저 1977년생이거든요. 저 10살 때 인증받았더라고요. 저 10살 때 NSF 인증을 받았어요. 그 한 모델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모델이 네모난 정수기였겠죠. 그러다가 1993년에 또 인증을 또 하나를 또 받아요. 2014년에 이런 의약품 이런 거 있잖아요. 요 부분을 인증받아요. 그런 다음에 2016년에 인증받아요. 아, 그러면 정수기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바뀌었냐? 아니요. 원래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식물에게 줄 물을 거를 용도를 썼던 아니면 이거 왜 이렇게 뜨죠? 갑자기 왜 이래요? 그렇게 썼던 그 정수기 이 화면 터치가 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화면 터치한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뭐 어쩔 수 없고 일단 거죠. 그래서 그 정수기 모델 하나 가지고 인증을 다 받는 거예요. 제가 결론 내릴게요. 자, 산소 면에서 볼게요. 산소가 물속에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사는 물이니까 죽은 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산소가 없는 물이 있다는 거죠. 그 끓인 물, 역삼투압 이거 먹으면 안 되겠죠. X 칠게요.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미네랄이 있는 걸 보겠다는 거죠.
얘 미네랄 없어요. 끓여먹는데 무슨 미네랄 있노? 맞죠? 역삼투압 합성식이 없어요. 아유, 똑같네요, 수준이. 그럼 중금속 있는 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끓인 물 당연히 못 걸러요. 맞죠? 여기서는 X 이거예요. 그러면 세균 바이러스가 없는 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못 걸러요. 못 걸러요. 이거는 뭐 세모를 할게요. 아이고, 세균 바이러스 없는 건데. 세균 바이러스 없죠. 이거 죄송해요. 지울게요. 어쨌든 이거 끓인 물은 세균은 죽으니까. 약알칼리 할게요. 약알칼리. 보면 역삼투압물이 산성수니까 안 되겠네요. 중금속 농약이 있느냐 없느냐. 얘 끓인 물 못 하잖아요. 맞지요? 그럼 염소 제거? 얘는 뭐 염소 제거 다 하는데 얘는 염소 제거 못 하죠. 환경오름은 염소 제거하려면 20분간 뚜껑 열고 끓여야 되거든요. 그 물이 다 쫄아서 없어져요. 자, 환경호르몬이 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다 X예요. 근데 유일하게 아메이만 환경호르몬 물에 있는 약 거른다는 거죠. 항생제 의약품 유일하게 아메이만 거른다는 거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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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자, 그러면 끓인 물은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무서운 물질, 생수는 안티무라는 무서운 물질, 역삼투압은 산성수라는 엄청난 거, 중공사막은 제일 더러운 거, 세균 분식 심한 거. 그럼 어떤 거 선택해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금액을 암이 비싸잖아. 암이 비싸잖아. 5년 사용했을 때 볼게요. 그래 1년 샀을 때 100만 원이라 비싸죠. 근데 5년 사용한다고 보면 자, 최소 이것만 샀을 때 5만 7천 원의 캐시백. 그러면 105만 원짜리가 그냥 100만 원이라고 치게 100. 그러면 필터가 25만 8천 4개면 또 100. 그럼 100, 100, 총 한 200만 원 정도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나누기 60개월로 나누면 월 33,745원 정도의 뭐 렌탈료 비스무리하다면 렌탈료 든다는 거지.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아메이에서 이런 렌탈 비슷하게 해서 카드 무슨 뭐 이런 게 나온다 하잖아요. 뭐 몇십 개월 할부 길게 되는 거. 그래서 저 이거 나오면 아메이 정수기 안 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전기요금 계산 안 했거든요. 전기요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적인 웅진 정수기, 청원아이스 정수기의 소비 전력이 평균 2,500W입니다. 2,500W. 그러면 평균 전기세만 월 2만 원 정도가 추가가 돼요. 그럼 이걸 60개월을 내는 거죠. 뭐 정수기 샀는데 전기 코드 안 꽂나? 꽂아야 되잖아. 그러면 120만 원 정도 전기세만 들어요. 이 금액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제가 우리 집에 그 안방에 있는 그 길다란 그 안방에 있는 에어컨 있죠. 이렇게 천장에 딱 설치해 놓는 거. 그거 하루 그거 4대씩 돌리는 거. 한 달에 4대씩 돌리는 거. 그거거든요. 그 정도로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게 정수기 냉온수기예요. 냉수, 온수, 얼음 나오는 거. 그러면 이 스프링의 소비 전력은 60W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월 전기세가 660원이에요. 월 2만 원 내는 거랑 월 660원 내는 거랑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아메이 정수기는 5년을 쓰잖아요. 그러면 39,6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겠어. 아이고야, 그 냉온수기 전기세 가지고 아메 정수기 사겠다. 맞지요? 물도 더 좋은 물인데. 근데 저는 물값 얘기 안 했잖아. 물은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한 컵을 받으려면 세 컵을 버려야 돼. 그 물 소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1리터 모두 포함한 물값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정수기 비용, 필터 비용, 뭐 전기세 비용 다 포함하면 물값이 83.28원밖에 안 된다는 거 제일 저렴해요.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중거 보자고요. 뭐 32,900원, 65,900원, 52,900원, 71,900원, 47,900원. 얘는 또 웅진코에 47,000원, 얘는 36,900원. 얘 좀 싸다는 거죠. 32,900원, 32,900원. 우리 33,000원. 33,000원. 근데 얘네들 전기세 안 따졌잖아요. 전기세 아까 얼마라 그랬죠, 제가? 전기세? 월 2만 원이라 했잖아. 냉온 되는 거. 그럼 우리 집은 직수만 돼. 우리는 냉온세 안 나와. 우린 직수만 돼. 월 5천 원 나와요. 5천 원. 5천 원 나오거든요. 그럼 5천 원 60개월 한번 해보세요. 1년이면 5만 원. 60개월이면 30만 원. 대충 따져봐도 맞지요?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5년 전기세 3만 원이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거예요. 그 정수기 5년만 쓰고 설치해 해제할 건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다 쓸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한 번 정수기물 먹었는데 그 다음에 수돗물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못 끓여 먹잖아요. 결국 늘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렌탈하지 말고 정말 렌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뭐가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나 할게요. 마무리. 너무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요 책이 있어요. 이 책 물속에 든 염소가 범인이다라는 책인데요. 자,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맥경화증 이분이 말하는 이론이에요. 의사 입장에서 자기가 실험을 한 거예요. 동물 실험도 하고 무슨 실험도 하고 하여튼 책 내용은 자기 실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맥경화증, 뭐 그러니까 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모든 그 결과로 나타난 심장마비, 뇌졸중의 구체적인 원인은 여기서 말해요. 물에 살균제로 첨가되는 염소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염소 처리하는 정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에는 염소가 있다는 거죠. 수돗물에는. 염소라는 말은 약간의 락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는 건데 그래서 상수도 물을 깨끗하기 위해서 넣은 염소로 인해서 인간들이 혈관 질환에 걸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수물이나 정수장치는 저렴하지 않을 수 있다. 물 먹는데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저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심장마비나 뇌졸중보다 저렴한 것은 확실하다. 아픈 것보다 낫지 않냐 이거죠. 아이고 정수기 쓰려면 비싸. 암의 정수기 100만 원 비싼데 그러면 아픈 것보다 낫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당신 자신과 가족을 위해 확실하고 정확한 투자를 하라. 정부가 그 일을 대신해 주기를 기다린다면 영원히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 뭐 몸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러는 거죠. 맞죠?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